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류현정 선생님 맞이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어, 거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죠? 음, 제가 목소리가 원래는 좀 더 좋은데 정말 이번 겨울에 제가 감기를 안 걸리고 잘 지나갔는데 약간 아침에 코가 찡 하더라고요. 아, 미세먼지 굉장히 오늘 안 좋았는데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미세먼지 오늘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음.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비인후과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한 사람이고, 체력도 되게 약했고, 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엄청난 정성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제가 꼭 과가 전공이 식품영양학과가 아니어도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저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고혈압과 당뇨인데 솔직히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뇨를 좀 우선적으로 하고요. 고혈압, 당뇨는 거의 짝꿍 같은 거기 때문에 뒷변에서 조금 또 고혈압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수요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다들 연휴신데 거의 뭐 연말에 약속들도 정말 많으시죠. 약속도 많으시고 할 텐데 또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채팅 제가 노트북이 맥이라서 약간 화면 괜찮게 잘 보이실까요? 예. 그러면 1시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식구들 중에 당뇨이신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있으세요? 네, 당뇨가 있다. 요즘에는 정말 다들 있으시죠? 저는 다행히 저희 가족에는 없는데 음, 엄마 지인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한 70 정도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당뇨 초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당뇨이신 분들도 있지만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인 분들을 정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뇨 보면은 당뇨병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 제가 그냥 초반부터 약간 임팩트 있게 딱 그냥 집어 넣었어요. 당뇨 대부분 알고 계신데 말 그대로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밥, 곡식,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콜라 이런 모든 당 종류에 대해서 먹게 되면은 그것이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혈당으로 올라가는데 그 혈당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몸의 세포와 기관으로 다 흩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제 수업을 막 열심히 귀담아 듣고 계시고 에너지를 쓰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혈당에 당이 이렇게 세포 속으로 쏙쏙쏙 잘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옮겨주는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문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속으로나 아니면 간이나 근육 속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혈액에 있는 당이 높아지는 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 사촌 오빠도 당뇨병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은데 일단 당뇨병은 그렇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요.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서도 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게 혈당 뭐 건강검진 하셨죠? 올해 홀수 번호도 건강검진 하시죠? 다 하셨죠? 어떻게 혈당 정상으로 나오셨나요? 그런데 내가 정상 범위이지만 매년 검사를 했을 때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되게 조심하셔. 당뇨 전 단계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어느새는 당뇨까지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 수치 정상이네." 안심이 아니라 그 작년에 그전에 검사했을 때 내 혈당보다 좀 더 올라갔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서도 당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혈관 합병증 등의 유병률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인슐린, 글루카곤,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당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도대체 영양적으로, 영양소 솔루션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물론 뭐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췌장, 이자라고 하죠.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한 15cm, 20cm만한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위에 약간 뒤쪽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얘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지만 약간 칙칙한 회색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췌장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죠. 췌장암은 발견했더니 굉장히 진행이 됐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이 췌장 이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포도송이로 땡글땡글땡글한 거 보이시나요? 요게 랑게르한스섬이라는 내분비선인데 여기서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글루카곤 또 뭐지? 인슐린은 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당연히 인슐린 문제라는 건 들어봤는데 자, 한번 볼까요?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들인데 자, 우리 요 앞에서 랑게르한스섬 여기 보면은 베타 세포, 알파 세포라는 게 있어요.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나오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아시다시피 혈당을 낮춰줘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밥을 막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왜?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 당을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글루카곤은 반대 작용을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이렇게 뭔가 시소처럼 저울처럼 뭔가 균형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림이 보여지죠.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띠기 때문에 균형만 잘 맞추고 호르몬의 균형만 깨지지 않으면 건강해요. 근데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식습관, 생활습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자, 다음 대사 과정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인이 식빵을 먹었네요. 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먹진 않았겠죠? 예, 식빵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소화를 해요. 네, 아밀라제 들어가고 아밀라 췌장에서 아밀라제 나오고 우리 입속에도 씹었고 해서 열심히 탄수화물 음식들을 분해했습니다. 소화 효소가 해서 이게 포도당으로 쪼개져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가정시간, 가사시간, 요즘에는 뭐죠? 제 나이가 나오네요. 자, 당에는 우리가 콜라 음료처럼 훅딱 마시는 단순당이 있고요. 당이 하나이거나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들이 좀 여러 개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당류라고 하고요. 좀 많이 원래 상태 우리가 고구마 밥 같은 게 원래 상태를 복합당이라고 해요. 자, 이런 현미 이런 것들을 복합당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입에서 소화효소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죠. 소화효소들이 하는 거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서 그게 우리가 소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식빵을 분해해서 연결고리를 끊어줘서 포도당이 이렇게 소장에서 혈관 쪽으로 흡수가 돼서 우리 혈관으로 이렇게 당들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가나? 우리 뇌로 가서 에너지를 내고요. 자, 에너지의 주요 근원은 밥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꼭 아침밥 탄수화물 먹여서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멍 때리고 있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자, 그리고 요런 데 세포, 그리고 이렇게 가고요. 자, 어디에 되냐? 그리고 나머지가 근육하고, 아니, 저 근육이나 간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거는 어디로 저장된다고요? 지방으로. 이 말은 뭘까요? 안 남게 하려면 과식을 안 하시면 되겠죠. 예. 적당히 먹어서 내 신체 세포들의 에너지가 되고 조금 남는 거는 이제 근육의 간에 쟁겨놔서 내가 필요할 때 좀 쓰도록 하면 되는데 만약에 너무 과식을 했어, 오늘. 피자도 한 판 먹고 간식으로도 치킨도 먹고 하면 너무 많아. 쓰고도 남으면 그때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을 많이 먹지 않는데 어? 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글루카곤이 간에나 근육에서 저장된 것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쫄쫄 굶고 있어. 안 먹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당을 저장해 놓은 게 다시 혈액 속으로 나와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이 지방을 태워서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적당히 굶어서는 지방을 연소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당뇨병의 기준 이렇게 볼까요?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포도당, 아우 막 말이 복잡해요. 예,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당 부하 검사해서 뭐 혈당이 뭐 135기까지는 정상인데 100에서 예를 들면 140, 이 정도면 뭐 당이고 당뇨 전 단계고 200이 넘으면 당뇨다. 200이 넘으면 당뇨다. 요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당화 혈색소를 봤을 때는 요즘 요것도 많이 보죠. 당화 혈색소는 좀 장기적으로 내 혈당의 좀 추이를 지켜보고 싶을 때 자세하게 그때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 당뇨신 분들 보면 약 먹으면 조절이 돼서 나 6 정도 돼. 5.8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뭐죠? 정상까지는 안 되고 한 요 정도. 저희 엄마 지인분들도 약을 먹는데 한 6.2, 좀 떨어져서 6.2, 5.8, 뭐 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까지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드셔도 이런 식으로 당뇨병 진단 기준이 있다. 공복 혈전 포도당은 126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전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전 단계가 정상보다는 좀 높지만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5에서 8%가 1년 이내 당뇨로 이완이 된다고 하고요. 한 5년에서 8년 정도에는 거의 반 이상 당뇨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정말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당뇨하면 우리 3대 증상 배웠죠. 당뇨 다음 다식. 막 허기가 져요. 나 너무 허기져. 목이 너무 말라. 그리고 소변 자주 넣어. 물론 지금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포도당이 혼자 나가질 않아요. 물을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뇨. 근데 물을 자꾸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다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자 그리고 포도당이 막 이렇게 나갈 때 어때요? 허기가 지네? 당이 갑자기 뚝 떨어졌네? 이게 당이 뚝 떨어져서 그렇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뇌에서 가짜 신호를 자꾸 보내게 줘. 그래서 계속 허기가 져서 솔직히 열량이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않은데 먹게 됩니다. 많이 먹게 됩니다. 자, 당뇨의 종류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웠었죠. 1형 당뇨, 제2형 당뇨가 있는데 대부분이 제2형 당뇨예요. 1형 당뇨는 우리 뭐 한마디로 아까 왜 제가 베타세포, 알파세포 얘기했죠. 거기서 면역 시스템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소화기 때, 사춘기 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유전적으로 약간 일어나는 거 급성적으로 일어나는 근데 대부분이 제2형 당뇨입니다. 어떻게 되냐요? 인슐린 분비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뭔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정상적 분비가 되지 않고 줄어들어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막 먹었어. 혈당이 올라가. 그러면 인슐린이 막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감하지 않아. 민감하게 왔네? 후두두둑 나가서 당을 세포로 막 옮겨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비만일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유전적 경향이 강한 가족력, 환경 영향이 큰 비만일 때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저는 이렇게 쓰면 유전적 경향이 강하다면은 가끔 우리 부모님 당뇨인데 난 어쩔 수 없어. 예. 약간 면피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유전적 경향이 강하진 하지만 이 유전적 영향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고혈압과 당뇨는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저는 오히려 이 유전이 식습관과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빵이랑 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자란 양육된 저는 어떤가요? 빵이랑 국수를 엄청 잘 먹은 아이가 됐겠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빵이랑 국수를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유전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걸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제 지인 중에서 부모님이 당뇨인데 그분은 당뇨가 지금 50이 넘는데도 안 왔어요. 왜? 부모님이 당뇨인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식습관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채소 많이 먹고 그랬더니 그분은 전혀 당뇨가 없습니다. 자, 기타 특이성 당뇨는 요 정도는 모르셔도 돼요. 인슐린 장애 뭐 약간 뭔가 질환이 있어서 거의 없고요. 우리 임신하면 임신성 당뇨 가끔 생기기도 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뇨 전 단계를 5년, 7년간 추적했더니 50%가 당뇨로 진행이 된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공복 혈당 장애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 당화혈색소는 이상교회가 평균 혈당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범위 안에 드는 경우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얘만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또 비만이면 도대체 왜 비만은 뭐가 있죠? 비만이 되면 고혈압도 문제, 비만이 되면 당뇨도 문제. 어, 비만은 모든 병의 거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요.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 지방 덩어리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약간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죠. 세포 쪽으로 못 가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동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뇨와 비만이 보시면 과체중으로 이 이제 논문을 보면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해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 골격근과 간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수성이 한마디로 조금 감수성이 좋고 약간 센시티브해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감소가 되면 잘 안 되는 뜻이고 특히 저는 뭐 또 의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식이 쪽으로 보면 요즘에 음료, 음식에 단순당이 너무 많아요. 예. 아이들 뽀땡 음료에 비추하고 아이들 음료로 나오는 거는 반드시 뒤에 식품 성분사 그 표시 성분자를 꼭 보세요. 영양성분 표시사항. 왜냐면 우리는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 거니까 좀 덜 달겠지. 애기 치즈니까 좀 덜 짜겠지. 싶어가지고 다 애들 거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당도 많이 들어있고 나트륨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왜? 맛없으면 애들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저도 대기업을 다녔지만 기업들은 뭐가 일단 우선이죠? 이윤이 우선이다. 물론 기업이 이윤이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이 있냐. 저는 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에서 파는 거는 다 먹으라고 파는 게 아니다. 어, 슈퍼에서 판다 그러면 어때요? 다 검사를 거쳤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당, 나트륨, 식품 첨가물,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오늘 한번 되돌아볼까요? 내가 먹은 거 가공식품 한번 살짝 해볼까요? 갑자기 당뇨 하다가 왜 가공식품이 나왔나?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당뇨 별로 많지 않았어요. 식습관이 이렇게 바뀌면서 당뇨 고혈압 많이 생겼어요. 자, 아침에 뭐 어묵국 하나 끓여 먹고 애들이 좋아서 햄 넣어서 볶음밥 하나 해줬고 그리고 또 뭐 했나 봤더니 불고기를 했는데 불고기 양념 대기업 맛을 좀 끌어 담가다 넣어서 불고기 양념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뭐 할까 했더니 저녁에 뭐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요새 레시피 너무 비싸서 라면의 판매량이 엄청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었어요. 자, 그럼 하루에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거의 몇 배까지 이상 네. 그렇게 미스가 됐을 때 우리 몸에 교란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당도 엄청 먹게. 우리가 특히 뭐 약간
당 좀 낮게 나온 거 있죠? 뭐 제로 뭐 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단 걸 먹었어. 근데 혈당이 안 올라. 그러면 뇌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뭐지? 단 거 먹었는데 왜 혈당이 안 올라가지?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는 거는 위에서 차서 위가 포만감을 느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혈당이 올라가서 뇌에서 신호를 줘야 당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래서 밥을 빠르게 먹는 사람이 비만이 되는 높은 게 높다는 게 뭐냐면 최소한 소화돼서 이게 혈액 속으로 당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20분 30분은 걸려요. 그래서 걔가 신호가 와서 우리 뇌에서 야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후다다닥 밥을 먹어. 그러면 그걸 결을 느낄 수도 없이 막 먹는 거예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헷갈리는데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 우리 가공식품, 막 피자 아니면 뭐 달달한 디저트 케이크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음료에 많이 든 과당, 액상 과당 많이 드시면 내가 막 헷갈려.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르게 하는 호르몬에 약간 그런 교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른 줄은 몰라. 왜 우리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음료수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러면서 불금을 막 즐겨. 내땡 하나 틀어놓고. 근데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뭔가 입이 심심해. 자꾸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그런 거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네. 그런 게 다 단순당, 액상과당 이런 것도 인해서 자꾸 더 먹게 해요. 왜냐면 혈당을 극히까지 빡 올린 다음에 1시간 이내로 이 왜 바로 툭 떨어뜨려. 우리가 먹었으면 혈당이 혈관 속에 천천히 유지가 되면서 공복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스파이크장 당 스파이크를 확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져. 그런 것들은 단순당들은. 그러니까 또 배가 고프네. 가짜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럼 또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공식품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췌장의 크기는 보면 이건 뭐냐면요. 한국인의 췌장의 크기가 12%가 서양보다 작대요. 췌장 내 지방의 침착은 또 많대요. 그런데 기능은 크기는 12% 작은데 기능은 또 30% 나고 해요. 서양인보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좀 더 세상에 당뇨에 좀 더 문제 있나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혈당 거 많이 얘기하죠. 자,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가 이 혈당 지수를 음식을 막 많이 표기를 해요.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혈당 지수 섭취 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게 도정을 많이 한 것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구나. 현피밥, 보리밥 이런 거는 괜찮은데 찐감자, 고구마하고 찐감자 중에서는 감자가 좀 더 빨리 올리긴 해.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고구마가 더 낫긴 합니다. 자, 그래서 쌀밥은 이런데 현미밥은 좀 더 미치해요. 근데 또 과일로 볼까요? 수박은 되게 높은데 사과는 좀 그리고 특히 과일은 껍질째 드세요. 채소 세정제, 과일 세정제로 빡빡빡 닦으셔서 광택제 닦고 되도록이면 조금 무용약, 전용약 이런 식으로 하셔서 사과랑 사과가 아니고 껍질째 드세요. 모든 음식 통곡물. 예, 왜냐하면 껍질째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사과도 껍질째 먹으면 왜 그 밖에 있는 팩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혈당을 자꾸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뭐 세네 개 먹으면 혈당은 올라가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합병증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 봤더니 당독수 이 당독수가 뭐냐 봤더니 포도당이 단백질하고 만나서 변성이 돼서 이 최종 당화산물인 당독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당독수가 뭐라 하냐면 밑에 써놨죠. 혈관이 막 상처를 내. 상처를 내면 혈관이 그 상처가 되고 약간 너덜너덜해지면 어때요? 우리가 하수구도 깨끗하면 쭉쭉 빠지는데 옆에 찌꺼기가 끼면 자꾸 오히려 더 쌓이죠, 퇴적물이. 우리가 뭐 강가에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돌멩이가 있으면 거기 퇴적물이 더 쌓이죠. 똑같아요. 이렇게 혈관벽이 너덜너덜하면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쌓여서 쌓이고 오히려 좁아진 혈관이 되고 혈관 합병증이 납니다. 뭐가 올까요? 고혈압도 오겠죠.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당뇨를 설명하고 있지만 고혈압에도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뇨 골다공증이 오네. 왜냐면 당 독소는 몸을 산성한대요. 우리 몸은 뭘까요? 체액은 야갈칼리, 야갈칼리.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미네랄 있는 물 먹어야 된다. 왜? 우리 몸은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 아기 키울 때, 첫애 키울 때, 음, 하윤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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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편의점 나빠요. 네. 혹시 여기 편의점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이, 이렇게 산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엄청 들어보셨죠? 미세먼지도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스트레스도 활성산소, 안 좋은 음식도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가 뭐가 문제다?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변형시키고 질병을 일으킨다. 우리가 노화되고 질병이 일어나는 건 뭘까? 세포가 멀쩡해, 건강해. 안 일어납니다. 세포가 손상되고 세포가 변형돼서 질병과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당 독소가 몸을 살린대요. 그럼 우리 몸은 항상 뭐라 그랬지? 아까 제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몸이 산성화되니까 어떻게든 다시 양악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무기질. 그래서 우리 몸에 무기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다? 입 모양 뻐끔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다 보여요. 네. 혼자 하면 외로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뼈죠, 뼈. 네, 뼈나 이게 치아입니다. 뼈에 있는 게 빠집니다. 네. 뼈에 있는 칼슘을 용출시킨다. 그래서 당뇨하면 골다공증. 정말 당뇨는 합병증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서 밀도가 저하돼서 딱 넘어지면 뼈가 똥강 부러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 올 수도 있고요. 저번에 저희 사촌 오빠 집에 갔는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막 지인들 난리가 났어요. 주무르고 뭐 먹고 막 했는데 당뇨가 있으니까 혈압도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혈압이 또 치솟았나?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은 정상이에요. 한때 너무 막 진짜 시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고혈당성 홀수가 오기도 하고요. 케토산증 혈증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케토산 혈증이 있으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입에서 약간 냄새가 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만성합병증, 혈관 질환 10%, 7%, 미세혈관 한 30% 나타나고요. 이 미세혈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눈. 그래서 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다라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아이들 막 젤리 요즘에 막 탕후루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저희 남자아이들은요 바로 발가락 썩은 사진 보여줘요. 너 이렇게 되고 싶어? 약간 좀 세게 합니다. 여자들은 그럼 울지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은 그 정도는 돼야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신경, 말초 신경이 혈관이 얇죠. 그래서 말초 손가락 발가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저 좀 무서운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혈흔 관리하는 게 당뇨 환자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혈압 환자도 중요하지만 자, 당뇨 골든타임 한번 볼까요? 식이 조절 체중 감량했는데 완화되는 사람이 있고 완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 살 쭉쭉쭉 뺐는데 왜 안 돼? 하고 봤더니 뭐가 문제냐? 아이고 화면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내가 당뇨를 한 5년, 6년, 7년 쭉 끌다가 나 이제부터는 해야지 하고 열심히 체중 감량한 사람은 잘 안 된대. 근데 당뇨 초기일 때 막 열심히 식이 관리한 사람은 잘 된대요. 이게 뭐냐면 당뇨병을 좀 끌다가 했는지 초기에 했는지 스타트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시작됐다. 당뇨 전단계다. 그때부터 바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골든타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당뇨병 진행 위험도 보죠. 요렇게 됐을 때, 이거는 뭐냐면요. 당뇨에서 6% 이상 공복 혈당 모두가 높은 경우 복부병 가족용일 때 당뇨병 진행 위험보다 좀 더 빨라진다. 라는 뜻이고요. 복부 지방 안 좋죠. 전 단계 관리는 일단 5에서 10% 체중을 감량하라. 예, 살을 좀 빼라. 아까 봤죠? 인슐린이 지방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등도 강도 이상 운동을 하라.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노래는 할 수 없는 정도. 네. 너무 맞았죠. 우리가 항상 중등도 하면 이거 어느 정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숨이 가쁘다. 예. 가쁘면 말은 살짝 조금 짧게 할 수 있지만 노래 정도는 못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주당 150분은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150분 빵 몰아서 하면 효과 없고요. 최소 일주일에 3회는 하셔야 됩니다. 3회 해서 총 주당하면 150분. 그래서 뭐 바이크를 타거나 그러면 좋겠죠. 자, 이거 봤더니 습관을 개선한 곳 봤더니 훨씬 더 당뇨병 발생 비율이 줄어들었죠. 시간 많이 줄어들었죠.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에도 보면은 습관을 개선한 게 예방 효과가 뚝뚝뚝 떨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결국은 뭐다? 당뇨는 뭐라고 해야 되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잖아. 그냥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야, 식습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약 없이 빠르게 전 단계에 약 없이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약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당뇨병이라고 하니까 병이니까 뭐 약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체중 감소를 했더니 예방 효과가 지속적이었다. 생활 습관을 개선했더니 이건 뭐냐면 메트폴리라는 그 당뇨약 먹은 고가 생활 습관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보세요. 나중에는 봤더니 똑같아졌어. 오히려 더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위약부는 뭐죠? 이제 실험 결과에서 이건 당뇨약이다 하고 먹였는데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체중 감소만으로도 요런 거를 봤다. 습관, 생활 식습관이라 당뇨병 발생도 이거를 예방을 위해서 이 약을 먹인 사람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뇨 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먹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죠? 확정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유병률을 보면은 당뇨병 공복 혈당 장애 유병률이 훨씬 더 당뇨병보다 혈당 장애가 더 높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도 제가 나왔는데 당뇨병 전 단계가 많고 위험한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비만이 주요한 원인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되는 내당능 장애 그리고 또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요거 카드 하나 날라올 거예요. 대사증후군입니다. 관리하세요 하고 보건소에서 날라옵니다. 건강검진 하셔서 요 중에 두세 가지 이상이 되면은요. 자,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근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죠. 그래, 그놈의 스트레스 여기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나왔구나. 예, 이게 내가 살도 안 쪘어. 나 막 단 것도 잘 안 먹어. 탄수화물도 많이 안 먹어. 그런데 혈당이 좀 높아.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가 좀 오래전에 본 그 강의였는데요. 너무 만성적 스트레스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한 7, 그러니까 10 중에서 7을 받고 있는데도 너는 스트레스 얼마 받고 있는 것 같니? 물어보면 나 한 3, 4 정도 받고 있는데 자기 이렇게 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내 몸은 골병이 들고 있는데 나는 그게 스트레스가 심한 줄 모르고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웨이가면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이 민감도가 떨어져요. 스트레스만으로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 왜 그러지?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식이섬유소. 저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제 볼펜을 잠깐 놓고 우리 주먹을 줘볼까요? 제가 이거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합니다. 주먹을 줘보세요. 예, 펀치하라는 거 아니고요. 끼 하루 아닙니다. 한 끼 먹어야 되는 채소양입니다. 네, 생채소 아닙니다. 데친 채소양 기준입니다. 생채소는 손바닥을 피세요. 요거 2접시입니다. 요게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한 끼 먹어야 되는 게 이만큼이야. 애들은 주먹이 작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해서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에 애를 보낸다. 왜 고기를 적게 주세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부 조림에 시금치에 김치가 나왔어. 너무 이게 빈약해. 이게 뭐야? 고기도 안 들어가고 이제는 우리가 네, 저 88년 쌍팔년도 시절이 아니죠. 고기 못 먹어서 못 사는 시대 아닙니다. 고기에 대한 미련은 이제 넣어두셔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런 학부모님도 많아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선생님들 교육할 때 보면은 막 그런 얘기해서 속상해하세요. 뭐 부실하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만 되는데 콩단백질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고기만 먹으면 고지혈증 올라가요. 나중에 식습관이 입맛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고기 3인분을 먹던 여자예요.
20대에. 예. 왜냐?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 네. 워낙 저희 집이 고기를 좋아해서. 근데 제가 막 그런 정보를 들으면서 고기를 굉장히 줄였어요. 줄였더니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몸이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식이섬유소는 어디에 들었죠? 채소에 들었죠. 식욕 억제. 왜? 호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억제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뭐 많이 드세요? 고구마, 채소, 토마토 엄청 드시죠. 그래서 드시고요. 다음 흡수 억제. 이게 뭐냐면요. 식이섬유소는 식이섬유소 채소 먹을 때 물도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소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을 흡수해서 부피감을 불려서 장을 싹 훑고 지나가면서 장을 자극시켜서 정말 배변을 좋게 합니다. 그때 장에 붙어 있는 안 좋은 것들 다 흡착해서 쑥 나가. 정말 식이섬유소 잘 드셔야 장에 있는 독소들 잘 뺄 수 있고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딱 잡고서 천천히 올라가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껍질째 과일 먹고 통곡물 먹고 현미 저 거꾸로 해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30분, 1시간 불리세요. 현미는 불리시면 돼요. 근데 나도 그래도 힘들어요. 그때는 5분 도미. 예. 제가 애용하는 한살림에 가면 5분 도미, 7분 도미가 팝니다. 지금 한살림이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애용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사기업이 아니니까. 네. 7분 도미는 거의 백미 같아요. 그래도 쌀론이 다 있습니다. 살짝 노랗고요. 5분 도미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 도미 물에 한 30분 불려놓고 밥을 지을 때 현미는 물을 좀 양을 조금 많게 하세요. 그러면 훨씬 씻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식이섬유소 귀리가 당에 좋다는 거 좀 많이 들으셨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데 얼마만큼? 1.5배만큼. 네. 귀리 식이섬유 섭취 여부에 따라 혈당이 1.5배 낮아졌고요. 인슐린 수치 변화도 1.5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식물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물성도 있네요. 그게 뭐냐?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새우랑 뭐 이런데 뭐 가까운 외에 껍질에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방을 가운데 똑똑똑똑 집어준대요. 그리고 쏙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섬유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크롬, 이제 영양소 쪽으로 이제 당뇨 쪽을 좀 얘기해 볼게요. 크롬이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만듭니다. 예. 인슐린 보조인자로서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지겠죠. 저항성이 높으면 얘가 둔한 거예요. 일을 안 해. 야, 빨리빨리 가서 당 올라왔어. 빨리 가서 당 갖고 세포로 옮겨. 일을 안 하는데 요런 게 크롬이 도움이 되고요. 크롬 플러스 식이요법을 했더니 이거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논문에? 당뇨병 유병률이 27%나 감소했다고 해요.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또 감소, HDL 수치는 증가, 좋은 거는 증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면 딱 뭐가 좋죠? 아, 당뇨가 아니라 고혈압에도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거 보니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나오니까 크롬이 좋고요. 자, 그럼 셀레늄이 또 한때 막 핫했죠. 핫한 영양소였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위한 신호의 도움, 한마디로 인슐린이 도와주는 거예요. 분비에 도움에 되고 근데 셀레늄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 들어온 거를 세포로 공격하는 거를 막아줘. 혹시 활성산소가 도대체 뭐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아시는 분? 너무 혼자 떠든 것 같아. 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보면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활성산소라에는 막 너무 불안정해. 내 몸이 막 불안정해. 불안정해서 막 세포들을 공격하는데 왜냐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의 전자를 하나만 뺏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항산화, 영양소 하잖아요. 그런 뭐 비타민 A, C, E 이런 것들이 항산화 영양소거든요. 셀레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딱 괴롭히기 전에 전자를 뺏기 전에 얘따 먹으라 하고 전자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를 시켜줘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셀레늄은 당뇨에도 좋지만 어디에 좋다? 내 몸에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세포도 보호해주고 세포막도 보호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든대요.
예, 유연하게 만들면 뭐야? 인슐린, 호르몬 분비 이런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견과류 이런 걸로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견과류, 과일 이렇게 많이 드셔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연, 굴 나왔죠, 굴. 특히 당뇨이신 분들이 아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뇨가 내가 비만이 생겨서 생기는 분도 있지만 말랐는데 당뇨이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자꾸 더 살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음식 섭취가 줄어드니까 영양 부족이 돼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이 비만이라서 막 음식을 줄여서 체중 감량하시죠? 그때 중요한 거 영양제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열량을 줄인다고 막 음식의 양을 줄여. 그럼 뭐가 같이 줄어들어요?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신 분들은 약도 먹어서 아우 나 당뇨인데 뭐 영양제까지 맞기 너무 힘들어. 특히 어르신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반찬이라 생각하고 밥 먹을 때 드시라고 저는 그냥 그래요. 예. 꼭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연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혈중으로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베타 세포를 보호해요. 베타 세포를. 그래서 근데 얘는 구리하고 함께 섭취하로 되죠. 이게 뭐냐면 아연이랑 구리는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높으면 하나 낮아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서 이게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과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비타민 B군. 약국 가서 피곤해 죽겠어 하면 뭐 줘요? 비타민 B군 영양제 주죠. 왜 그러냐면 비타민 B 자체가 뭔가 힘을 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에너지 대사가 뭐냐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약간 이 에너지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비타민 Q는 어디 많다? 채소에 많다. 물론 B군 뭐 B1 뭐 이런 돼지고기도 있고 하지만 채소에 많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고기 먹고 이런 거 먹을 때 채소 먹지 않으면 다 똥으로 나간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채소를 먹을 것 같네요. B6, 뭐 9, 12 이런 것들은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메티오닌으로 전환한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대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건데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이제 얘가 처리가 잘 되면 돼요. 비타민 B군이 많아서. 근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될 때, 예, 그때 문제가 되고요. 근데 왜 잘 챙겨 드셔야 되냐? 여기 보면은 당뇨 치료제인 아까도 나왔죠.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 결핍을 유발한다. 자, 어떤 약을 먹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코큐텐이 부족해서 코큐텐 요즘에 같이 처방해 주는 경우 많아요. 예,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 작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차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을 먹을 때는 부족한 것들을 꼭 채워주셔야 한다. 그리고 오메가3는 항상 많이 들으시죠? 혈행에 되게 좋다. 라는 말 들으시죠? 혈관 결관에도 6는 약간 감마리노르지산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자, 오메가3하고 6 비율은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6가 4면 그러니까 3 그러니까 6 이게 제가 물 좀 먹고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15분 남았네요. 오메가3와 6 비율이 요즘에는 6가 너무 많아요. 응. 6가 아예 없어도 안 돼. 왜냐면 3는 염증을 억제를 하지만 얘는 염증을 유발하긴 한데 그럼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염증이 하나도 없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염증이 나면 우리가 거기 문제 생긴 걸 알게 되잖아. 근데 염증이 안 생겨. 근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희귀 질병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못 느끼면 진짜 어디 가다 자기가 칼로 베어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염증도. 근데 너무 식스가 요즘에는 식생활에 기름 그리고 뭐죠? 뭐 치킨 먹고 뭐 콩 먹고 대부분 콩 먹어서 살을 키우죠. 그리고 치킨 튀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먹는 저는 별로 옥수수 안 먹는데요. 이러죠. 다 드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옥수수는 시럽으로 들어가 있든 당으로 들어가 있든 우리 가공식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짜 옛날에 본 EBS 방송이었는데 얼마나 이게 옥수수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니까 한 식구를 조사를 했는데 애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는 몸이 작잖아. 부모들이랑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몸이 작으니까 비율이 높아지.
그러면 염증 유발률이 좀 더 많겠죠. 자, 어린이 추출물 해서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고 이런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기능 개선도 되지만 자, 비타민과 또 칼슘, 아까 칼슘 부족하자고 했죠. 그래서 뼈에서 빠져나온 거를 막기 위해서는 꼭 칼슘 먹어주고 이렇게 보면은 뭐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 칼슘 보이시죠? CA라고 보이시죠? 인슐린 빈비. 자,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죠. 8주간 810kcal의 저칼로리 식단을 했더니 남녀 모두 체중 감량 및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아까 5에서 10% 체중 감량하라고 했고요. 자, 체지방 감소도 해야 된다. 특히 여기 보면 뭐라고 됐죠? 평소 빵, 떡, 과자 드시고 뭐, 떡이 인절미 3조각이면 밥 3분의 1공기예요. 떡 드시지 말고 차라리 밥에다가 반찬 해서 드셔서 포만감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떡 3조각으로 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떡 먹다 보면 2팩은 그냥 드시지 않아요? 그러면 열량의 예, 김준희 쌤 먹고 계시는데 네, 남 얘기가 아니죠. 저도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나는 밥 안 먹는다, 살 빼야 된다 하면서 떡을 저기서 가래떡을 2개 드시는 거야. 어머니 그냥 식사를 하세요. 큰일 납니다. 단순당만 막 올리잖아요. 채소도 안 드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외식식 고기를 드신 후에 밥과 면류를 드시는 거예요. 당을 먹었는데 또 당 먹어. 그래서 밥 먹고 또 디저트 단 거 먹으러 가. 식습관 그거 고치셔야 돼요. 진짜 어렸을 때 식습관 중요한 게 저는 어렸을 때 밥을 먹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과일을 1인당 한 접시를 주셨어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토마토는 괜찮은데 딴 거는 당당당이잖아요. 좋지 않아요. 그냥 한 입 그냥 요 정도. 요즘에는 거꾸로 식사법 해가지고 오히려 채소나 뭐 차라리 과일을 한 입 먹거나 그렇게 바꾸죠. 근데 그 식습관 바꾸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신랑이 아니 밥을 그렇게 배부르 먹는데 왜 과일을 그렇게 주냐고. 한 조각이면 입가심은 충분하지.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 식습관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맛있는 과일을 누가 먹는다? 저 항상 학부모 교육할 때 하는 얘기인데 맛있는 과일과 당도 높은 과일은 내가 먹는다. 아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다. 왜냐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입맛이 3배 이상 민감해요. 그냥 적당한 거 주면 걔네들은 맛있어요. 우리 애 안 그렇던데요? 이미 역치를 올려놨어, 이까지. 어, 한 단맛이 임한데도 맛있어요 하고 먹을 아이들을 엄마가 막 샤인 머스켓 뭐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수박까지 나오더만요 요즘에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스테비아 그거 당 안 올리잖아요. 당은 안 올려요. 근데 뭘 올리죠? 우리 아이 입맛을 올려요. 입맛을. 안 단 건 안 먹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스테비아 뭐 이런 거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고. 네, 단 거는 내가 먹는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런 책 같은 거 참고하셔도 좋아요. 당뇨병, 약없이 영양력을 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 사람 약 드셔야 됩니다. 다만 영양 부족으로 이게 당뇨가 더 심해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영양소가 봤더니 이게 부산이었나요? 창원이었나요? 시크릿 워터 해가지고 보면은 미네랄 워터 혈당 변화가 나와요.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은 물만 먹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미네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 간혹 있어요. 뭐 음식에서 미네랄 먹는데 뭐 굳이 물 갖고 그래. 자, 굳이 그 물 하루에 뭐 1.5리터만 먹는다고 해요. 그럼 평생 얼마 먹죠? 굳이 그 물이라고 할 수 없고요. 미네랄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몸에 들어오면 산성화가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간혹 아직도 의사들 중에서 아유 뭐 물 뭐 역삼성 정수기 뭐 괜찮아요 음식으로 먹으니까 하는데 의사들도 영양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영양 공부 하신 분한테 가시고 제 아는 지인이 당뇨인데 종합영양제 먹어도 돼요 했더니 그 의사분이 그러셨대요. 당뇨약이나 잘 먹으라고. 그런 거 안 먹어도 된다고.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동네 의사분은 잘 먹으라고 했어요. 오히려 도움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혈당 관리 아까 우리 그거 수치 나온 거 한 번 더 나왔고요. 좀 GI가 낮은 걸로 먹으면 좋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흰떡, 찰밥 이런 건 안 좋고요. 오히려 다른 거 이런 거 위에 데드콩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식이섬유소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이런 거 보면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낮춰서 심혈관 질환 예방해주고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당뇨병 예방 치료,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니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교육 유자 감귤류, 특히 약간 새콤한 맛 나는 거, 그리고 해조류, 귀리, 견과류. 해조류도 바다의 채소예요. 우리 아이가 김 잘 먹어요. 다행입니다. 김 먹이면 돼요. 대신 안 짠 김 먹여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지주식으로 키운 거. 네, 지주식으로 키운 거 염산 안 뿌린 걸로 하시면 좋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풍류, 요런 류가 불용성 식이섬유수고요. 변의 부피를 늘려서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요. 애들 건강 때문에 유산균 많이 먹이죠. 뭐 요즘에는 프리가 같이 들어있다고 해. 하지만 식이섬유소, 유산균의 먹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같이 먹어야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먹이 주지 않으면 나쁜 균들은 장에 있는 점막 뜯어먹는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잘 먹이를 주시라는 거, 자, 하고 대장암도 예방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거 나온 거는 한번 식품 구성 자료도 한 거예요. 공유 하루에 3번 먹죠. 3번에서 4번 가시까지 치면은 여기서 보면은 면적을 보시면 돼요. 내 식판에 먹는 면적의 양이에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공유. 밥 제일 많이 먹죠. 양쪽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소류예요. 이게 작년에 바뀐 건데 재작년까지는 고기 생선이 요까지였어요. 요까지. 근데 너무 단백질 이제 과잉이야.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 채소 너무 안 먹어. 바꿨어요. 채소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지침 이런 데 지침 어떻게 나오냐면 국도 채소국 끓이라고 해요. 고기국 되도록 끓이지 말라라고 얘기 나오고요. 얘는 채소는 하루에 2가지 이상, 한 끼에 2가지 이상. 그러면 하루에 몇 가지 먹어요? 6가지. 6가지. 그리고 색깔 다르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단백질류는 이렇게 두부, 식물성, 골고루, 식물성, 동물성 왔다 갔다 먹어야 한다. 과일, 생각보다 양 조금이죠? 하루에 귤 한 2개 정도 먹으면 돼요. 성인은 원래로 따지면. 예.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에 뭐 한 잔에서 2잔. 우유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 때는 탑 모양이었죠?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말은 이게 당 독소 한 번 더 이렇게 피떡이 생겨서 염증 생성해서 혈관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고요. 자, 생활 습관 한번 볼까요? 당뇨성 고혈압. 예, 여기 보면 약간 힘든 거. 운동하고 왔는데 개운해. 너무 기분 좋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 운동 아니고 산책이라고. 탄천 이렇게 자기 병원에서 탄천이 보인대요. 분당에서 병원 하시는 분인데 막 걷는데 열심히 걷는데 아유 저분들은 자기가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운동이 아니다. 정말 내가 할 정도는 해야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려면 크게 걷든지 자전거를 타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권장 운동에 다 자전거 타기 들어가고 수영 들어가죠. 그리고 스트레칭은 그 약간 이렇게 약간 유연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금기시 운동 이런 거는 약간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너무 고강도로 하면 혈압이 또 빡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 주의하라. 근데 자전거는 뭐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강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까요? 고혈압 전 단계 고위험군 보면은 자가 진단 방법인데 제가 한 15분 내에 끝낼게요. 부모, 형제, 자매가 고혈압인 경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이거나 흡연하시고 표준 체중에서 20% 이상 과체중이거나 하루 2병 이상 음주를 하시거나 짜게 먹거나 커피, 차. 저는 이 중에서 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많이 하는 강의이기도 한데 소금은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NaCl 나왔습니다. 나트륨, 짠맛은 나트륨이죠. Na죠. 자, 우리 천일염, 정제염 나왔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빠가 그 유튜브를 보냈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은 소금이 적어서 병에 걸린다. 소금을 먹어야 된다 해서 큰일 납니다. 우리 소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가공된 정제염. 우리가 조미료를 적게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미료에 나트륨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식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조미료는 나트륨. 그래서 조미료에 나트륨이 많아요. 내가 뭐 어떤 조미료든 넣으면 다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천일염은 어떤 작지만 미네랄이 들어있죠.
네. 자, 우리가 보면 가공식품에는 천일염이 아니라 정제염이라서 나트륨만 너무 높아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트륨이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없으면 죽어요, 죽어. 옛날에는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그만큼 뇌와 신경 정보 전달하고 혈액의 약 알칼리를 유지시켜주고 근육 움직이는데 도와주고 전해질 균형 있게 유지해주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의 제공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과유불급이죠. 많아서 먹는데 티스푼이에요. 티스푼 가득 이게 5g입니다.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이에요. 네. 왜냐면 40%가 NaCl에서 40%가 Na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4, 5, 20 해가지고 2000mg이 나트륨인데 요 정도만 드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당도 있고 고혈압이신 분들은 어떡하냐면 싱겁게 먹는 건 싱겁게 먹고 어느 하나만 맛있게 먹자 하고 어느 한두 가지에만 양념을 해서 막 드시기도 해요. 다 조금 넣으면 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싱겁게 먹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향신료를 많이 이용하세요. 식초, 후추, 카레 뭐 이런 거 있죠. 발사믹 식초 뭐 이런 거. 그러면 입맛을 돋구거든요. 그러면 나트륨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짜게 먹는 게 왜 맨날 고혈압에 안 좋대? 보면은 혈중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요. 우리가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이 외부에서 혈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빵빵해지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식품의약천에서 나온 건데 짜게 먹으면 뇌졸중, 위암, 홀다공증. 왜? 나트륨도 뼈에 있는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게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칼륨이 나트륨을 손을 잡고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소 많이 드세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 뭐 다른 뭐 시금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세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보면 고혈압은 혈액염 중에서 혈압 상승한다 했죠. 심부전, 예, 신장에도 문제가 고혈압으로 해서 망가진다고 하고 심장도 어떻게 혈압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뭔가 콜레스테롤 쌓이고 뭐가 고지혈증인데 막 이렇게 쌓여. 그러면 혈액 유속이 느려. 그러면 심장에서 어때? 좀 너무 느린데? 펌핑 좀 해야겠는데? 그럼 심장에서 막 펌핑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럼 심장에도 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식습관이 뭐예요? 국. 요즘에는 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은 안 드셔도 됩니다. 된장 어떻게 해요? 된장 나물 무쳐 드시면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안 끓여서 미생물 파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국은 먹으면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은 아이들한테 줄 때도 국은 바닥에 깔릴 정도만 주시고 건더기 위주로 주세요. 국 벌컥벌컥 먹는 습관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저 그거 20대까지도 못 고쳤어요. 국을 너무 좋아하는 습관이었어요. 저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 안 먹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밥을 해야 돼서 하나라도 안 하려고 반찬을. 그러다 보니까 국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럴 거면 나물 하나 더 해서 주고 말지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 번씩 국 끓일 때 있어요. 좀 그러면 국에다가 두부랑 배추랑 버섯이랑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건더기 위주로 좀 채소 많이 먹으라고. 자, 사골 또 얘기하면은 칼슘이 그렇게 많이 안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골 막 먹으면 오히려 짜게 먹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거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고혈압이고 그 고혈압을 문제 있게 만드는 게 과다한 소금 섭취가 한 요 정도 되죠. 또 중간쯤 되죠. 7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이 보면은 된장, 청국장 뭐 이런 거 보면 좀 적죠. 그래서 간을 할 때 소금보다는 간장, 된장 이런 걸로 양념을 하시라. 저는 국간장, 조선간장 추천드려요. 시금치 무칠 때 양조 간장은 볶음용, 약간 달달하잖아요. 그리고 그 국간장은 국 끓일 때도 쓰지만 나물 무칠 때 쓰시면 되게 감칠맛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들깨가루 많이 쓰세요. 그러면 소금 섭취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많은 것들 먹으면 나트륨 배출에 도와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시금치 데친 거 3분의 1, 우유 한 컵 이렇게 나오죠. 아몬드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복부 이거 나왔죠? 이게 인슐린도 있지만 복부 시간 고혈압에도 안 좋다는 거. 자, 이제 거의 마무리 할게요. 자, 마늘 추출물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화합물 알리신이 보면은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산화제도 생성을 증가시킨다. 비타민 미네랄은 칼슘, 나트륨 배송을 촉진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폴리페놀은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 예. 그래서 마늘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또 익혀 먹 드셔도 좋고요. 레시틴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예, 두뇌에도 좋아요. 우리가 세포막이 두뇌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스타티딜콜린해서 저희 엄마 지인분이 갑자기 저한테 야, 그 머리 영양제 있지 않냐고 머리 영양제 이런 거 머리 영양제가 뭐지? 진코엠요? 은행 추출물요? 그랬더니 얘기하길래 제가 쳐봤어요. 내 영양제 쳤더니 포스파티콜린 들은 거를 내 영양제로 하고 유명한 의사분이 엄청 선전해가지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네, 레시틴 말하는 거예요. 레시틴. 네. 세포막의 구성성분,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아세틸콜린을 생성하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합니다. LDL 낮춰주고 HDL 보고 이거는 아이들도 먹으면 두뇌에도 좋고요. 저희 예전에 어떤 강사님이 자기 모유 수유할 때 레시피 엄청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두뇌 개발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메가3 불파 지방산 보시면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액 내 당 수치가 증가하고 염증을 발생시키고 이 염증 발현을 해줘. 근데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로 전환이 돼서 염증을 낮추는 역할. 오메가3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다가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살아서 정말 고등어, 생선 엄청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가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들깨, 엄청 들기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 들기름을 한 숟갈씩 먹었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엄청 느끼해요. 예, 그거보다 들깨가루 이렇게 나물에 묻히시거나 국에다가 들깨가루 넣고 끓이세요. 맛있어. 겨울에 토란 많이 나오죠? 토란 꼭 해보세요. 아마 서울 분들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토란, 인터넷 보면 관리하는 그 손질하는 법 나와요. 감자랑 똑같아요. 그냥 벗기면 막 끈적끈적끈적 해가지고 벗기기 힘든데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감자 삶듯이 살짝 삶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한 70% 익을 정도만 삶아서 껍질 벗기면 잘 벗겨져요. 그런 다음에 벗겨서 잘라서 나머지 익히면서 들깨가루를 왕창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 버섯 좀 넣고 끓이면. 저희 큰아들 되게 좋아하는 채입니다. 그리고 지방산 중性지방 내고 효소 작용 억제한다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살짝 어지럽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일단 질문은 카톡방에 남겨주시고 이제 일단 우리 살짝 어지럽네요. 네,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중지하겠습니다. 네, 교장쌤 나와주세요. 잠깐만. 제 노트북이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옆에 핸드폰을 켜놨더니 울렸네요. 일단은 오늘 어지러울 정도로 1시간 5분 동안 달려주신 우리 류현정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아까 막 요리 조리법도 말씀해 주시고, 어, 또 주부 베테랑까지 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반찬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초기 당뇨세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때 그래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식습관도 조절하시고, 아버님을 챙기다 보니까 어머님이 살이 쪽쪽 빠지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미밥 드시면서 엄청 몸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건강하시고 막 그런데 이제 유전도 있지만 또 식습관이 워낙 탄수화물 종류를 또 좋아하는 우리 제 남편 그 시아버님의 아들 있죠. 그분이 계셔서 사실 저도 좀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고위험군 진단하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1번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애기 아빠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다행이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이제 국물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물 엄청 좋아해요. 김치찌개 끓일 때마다 늘 둘이 싸웁니다. 나는 건더기가 많아야 된다. 애기 아빠는 거의 그냥 김치국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생활 팁, 생활에 대한 정보, 깨알 정보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큰 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 아까 고혈압 이제 뒷부분에 또 이게 예를 주셨잖아요. 그 겨울에는 이게 혈압이 이렇게 확 쪼그라들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혈압 환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혈압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겨울에 많이 좀 돌아가세요. 그래서 혈압이 높고 낮은 걸로 쇼크로 돌아가셨다가 사실은 이제 추울 때 사람들이 골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혈압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고 요즘에 뭐 아로마 오일도 되게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웃긴 일이 있었던 게 이제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그 뭐였죠 그게? 라벤더를 제가 발랐죠? 현정쌤. 제가 라벤더를 열심히 발랐는데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저혈압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혈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도 제가 우리 그 현정쌤이 아로마 오일 강의해 주셨거든요. 그걸 듣고 나니까 저혈압에는 라벤더가 안 맞는 거예요. 저혈압 금지. 저혈압은 선물 받아도 라벤더 금지예요. 라벤더는 오히려 고혈압인 분들이 오히려 사용하셔야 되고 향기 좋다고 막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페퍼민트를 써야 되는 저혈압. 근데 사실 저는 페퍼민트보다 아니 저기 라벤더가 더 좋은데 내 몸을 알고 오일도 써야 되더라. 저혈압은 페퍼민트 쓰셔야 되고 고혈압은 라벤더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상당히 밤에 이제 릴렉스해야 되니까 밤에만 살짝.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런 팁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팁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공부가 되셔서, 온 가족,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녀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 동안에 저희 건강 맵스쿨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설문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은 유튜브를 열어 놓을 겁니다. 유튜브 URL 일부 공개인데 열어 놓을 테니까 주변에 만약 이 맵스쿨 방에 없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께 주변에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셔가지고 네 번의 SNS 인증을 좀 해주신 거를 저희한테 이 설문지 클릭하셔서 URL 제가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께 제가 나중에 다시 이 설문지를 통해서 맵스쿨 신청하신 걸 토대로 개인적인 연락을 드려가지고 맵스쿨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아마 아기 때문에 나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새벽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딜라임님 맘이랑도 제가 이제 좀 따로 또 알려드렸는데 이미 그분은 마음속에 골라놓은 맵스쿨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맵스쿨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각자가 또 관심 있는 맵스쿨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건강 맵스쿨 한 거 후기 남겨주시고 또 질문, 궁금증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달려오는 차에서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뭐 아로마 오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은 소아당뇨, 소아비만 이런 거 많죠. 아이들의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있는 그런 질병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많이 못한 어떤 혈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토피만 얘기해도 또 산더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사실은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역시나 참여자분들과 원하는 분들이 많아야 저희가 이런 강의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일마인드맵 단톡방 그리고 지금 건강 맵스쿨 단톡방에서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이런 강의 저 듣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강의 또 준비해서 이렇게 무료 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염이요? 지금 제가 코 맹맹한 거 느껴지시죠? 저 지금 비염이 엄청 심해요.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연극 배우인 제 남동생도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비염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의견 주시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적어놨다가 또 그렇게 뭐 4주 구성 또 3주 구성 해가지고 강의해 드릴 테니까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단톡방에 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9분까지 들어오셨다가 지금 이제 많이들 나가셨어요. 오늘은 인증사진은 따로 찍지 않겠고요. 우리 후기로 내가 많이 들었다.
라는 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김옥자 선생님 진짜 화면 켜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좀 전에 우리 류현정 선생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유산균, 그러니까 좋은 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저분이 하시려고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저분께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안녕.